이번 시간에는 그 시대별로 그 아동 생활에 따른 지도들은 어떻게 변화 발전을 하고 전개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대 및 중세 시대에 아동에 대한 그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간의 흐름을 라고 할 때 아동 간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시각이 변해왔었고요. 인간 본성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른 아동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 생활 지도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함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아동 간의 흐름을 살펴본다는 건 그 시대의 생활 지도가 어떻게 아이들과 사회적인 부분들이 같이 관계 맺고 변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럼 아동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가치가 존중되기보다는 아동을 굉장히 약한 존재로 여겼었죠. 그래서 아동은 생산이나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여겨져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은 어렸을 때 제거가 되었죠. 뭐 예를 들면 태어날 때 병이 생겼다거나 뭐 신체적으로나 뭐 잘못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버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영화 사례라든가 유기 뭐 갖다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파르타 등 고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성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만 키워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동물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아이들이 그 새끼들이 낳았을 때 뭐 엄마를 잘 따라오는 아내 그 새끼들은 뭐 같이 살고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종족 보존의 시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보존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 영유아나 영아들은 실제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이제 플라톤과 같은 이제 철학자는 그에 져서 국가론이나 이제 법률 등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유명한 이제 플라톤에 대해 국가론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플라톤의 이제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제자였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역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늘날의 교육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의무이고 무상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가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성장해야 되는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육은 어린 시기 뭐 유아나 어린 아이 때만 이제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생활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렸을 때 반드시 습관화되거나 지속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잘못 배우게 된 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되어야 되는 한 축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중세로 넘어가면은요, 중세는 거의 뭐 기독교 시기이죠.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성악설이 이제 지배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아동이 순수하고 천사와 같은 이제 존재하는 성선설도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성선설과 성악설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유아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주요 목적은 이제 숭고한 도덕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이제 중세 사회의 아동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